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7일째지만 아직도 실종자 5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수색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오늘 수색이 재개됐습니까? 네, 오전 7시 반부터 다시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제도 밤 9시 25분까지 수색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잔해를 치우면서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됐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여전한 데다 어제만 해도 잔해가 7차례나 떨어지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붕괴가 일어난 23층 이상의 고층부 수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 10시에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수색 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김모 씨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네,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고 건물에 연결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것이 큰 과제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해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기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크레인을 조립하는 작업은 어제 완료됐고요. 오늘부터는 철사줄을 이용해서 기존 타워 크레인을 외벽에 고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9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타워 크레인 해체가 시작되고 오는 21일 금요일쯤에는 해체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5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조립이 끝난 해체용 크레인 한 대에 더해 또 다른 크레인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본부는 유례없는 사고 현장인 만큼 구조 분야의 전문가와 최첨단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때 실제 계약과 다른 업체가 철거 공사를 한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서도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임대 계약을 한 업체가 문제가 된 콘크리트 타설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 전 맨 꼭대기인 39층 콘크리트 타설 당시를 촬영한 영상. 거푸집이 벌어지면서 틈새로 콘크리트가 흘러나옵니다. 이발 다. KBS 취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맡은 업체 소속이 아닌 펌프카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기는 장비로 이 장비 대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해 타설 작업까지 진행한 겁니다. 붕괴 직전 39층 현장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콘크리트 타설 업체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다 수급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된 거고, 이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이런 편법 재하도급 형태는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도급이 2단계, 3단계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공사비가 이제 박하다는 거죠. 공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고.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원청과 감리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가 230명, 전남은 해외 유입 1명을 포함해 135명으로 모두 365명이 확진돼 하루 최다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보호시설 등에서, 전남은 서부권 등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까지 허용됐으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목포와 나주 등 전남 4개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목포시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고 종교 행사도 비대면 진행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주와 영암, 무안에서도 다음 달 6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로 나온 책 만나보겠습니다. 20세기 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가 직접 편집하고 사파를 그려놓은 말라름의 시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거장 플로베르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의 사파가 실린 마담 보베라이의 특별판도 독자들과 만납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피카소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한 20세기 프랑스 야스파의 대표화가 앙리 마티스. 마티스가 직접 편집하고 사파를 제작한 말라름의 시집 목신의 오후가 우리말 번역으로 처음 선보입니다. 마티스가 직접 고른 말라름의 시 64편과 이 책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애칭화 29점을 실었습니다. 패션사의 길이 남을 혁신을 이끌며 20세기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로 불린 이브 생 로랑, 19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작가 플로베르의 소설 마담 보바리와 20세기 세계 패션계를 주도한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의 사파가 만났습니다. 조숙했던 15 사춘기 소년 이브 생 로랑이 플로베르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그림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독서 체험을 선사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등진 사람들, 우리 사회의 비참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죽음들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놀이를 비롯해 한국 전래놀이와 문화, 습속을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반짝하는 현상이 아니라 황금기를 맞았다고 해도 좋을 SF 열풍을 타고 새롭게 선보이는 SF 전문 개간 문학 잡지입니다. 한국 SF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김보영 작가의 에세이를 필두로 각자의 영역에서 SF를 만들어 온 이야기꾼들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설을 앞두고 소고기 등급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전남 지역의 한우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에서 소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은행과 제31 보병사단이 상호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에서 광주은행과 제31 보병사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장병들의 금융 우대 서비스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흥군과 원광대학교가 상호 교류 업무 협약을 맺고 장흥군민과 원광대학교 교직원에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장흥군민의 원광대 산하 병원 진료비 감면과 원광대학교 산하 교직원의 장흥군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약속했습니다. 영암군이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 주차장과 사찰 관람을 연중 무료로 개방합니다. 영암군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영암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그리고 담양군과 장성군 등 4개 지역 단체장이 광주 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4개 단체장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에 공감하고 광주 전남 북부의 경제, 문화, 생활권을 통합해 인공지능 융합형 스마트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상생발전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22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이내의 신입생들의 전액 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에게 학업장려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의 일선 학교 공사 현장에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광주 지역 학교 공사 현장 57곳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적정 타설과 거푸집 정품 사용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 사안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농어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500억 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농기계 구입과 시설하우스 설치 등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을 대상으로 680여 건을 선정해 연 1%의 저리로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농어민은 1억 원, 농어법인은 2억 원이며 가공, 유통 등의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광주에서 오는 3월 수어교육원이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구 농아인 쉼터에 광주 수어교육원을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운영 상황을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광주 빚그린 산단 등 3개 신규 산업단지에서 공공폐수 처리장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법적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 광주 전남 빚그린과 평동 3차, 도시 첨단 에너지밸리 등 3곳에서 공공폐수 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동 3차 산단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빚그린 산단은 6월, 도시 첨단 에너지밸리는 11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도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영상권에서 시작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다시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안팎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가리키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저녁 한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순천과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과 화순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5도, 순천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4도, 영암과 강진 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저녁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돌아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